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채용 분석 이후로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 분석 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앞서 채용 분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 진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산업 분석이랑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신다면은 현대자동차에 성공할,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제가 사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다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사진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의 인재원이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곳에 가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연애를 하시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들어서 나오는 못 만들면 뭐뭐다 막 이럴 정도로 모든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시는 그 연수 과정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죠. 그런 멋진 꿈을 갖고 접근을 하셔서 이곳에서 멋진 사랑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를 자기소개서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기타 여러 강의와 마찬가지로 5가지의 기본 확인 사항을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 자체가 누구나 어떤 선생님이건 혹은 여러분조차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패스를 하실까봐, 왜? 현대자동차가 곧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 내용이니까.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한 분석. 현대자동차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이 현대자동차의 이 계열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왜 완성차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왜 물류회사를 선택하는지 이런 기업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 회사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하셔야겠죠.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네 번째로 인재상 확인하는 거 진짜 귀찮고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왜? 다 똑같으니까 모든 기업이. 그래도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하시면서 채용 사이트에 좀 더 빈번하게 들어가시게 되신다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 및 직무 분석. 저도 이제 직무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직무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하시면서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은 어떻구나 라는 걸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직무 소개가 정말 다양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사이트다 라는 거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인재상 여러분들이 안 찾으실까봐 제가 적어봤거든요. 도전, 창의, 열정 다 똑같아.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도 이러한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움직인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자,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연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현대자동차는 직무 역량, 직무 이해, 그리고 최근의 키워드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어떠한 경험과 경력을 갖추어서 이 직무에서 이 지원자는 바로 투입이 돼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인재상 플러스 아래쪽의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비스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계열사가 항목이 조금씩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항목만 확인을 하신다면 현대는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삶의 최고의 순간. 진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뭐냐? 여러분들을 미치고 열정적이게 만들었던 그 순간은 뭐냐는 걸 묻는 거죠. 이 현대자동차 자체가, 이 현대라는 이 DNA는 미친 듯이 도전하는 게 녹아져 있어요. 진짜 현대를 만들어낸 내용은 도전이죠. 도전이 없었다면 현대가 없죠. 제가 채용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엔진,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엔진을 만들어서 미쓰비시에서 공급을 받다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현대자동차. 이 현대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인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냐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일단 보시면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그리고 향후에 본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적어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원자의 가치관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어떻게 명확하게 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 항목을 직무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래도 좋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플랜트 사업부라든가 다양한 사업부에 지원을 하시면서 전공 역량을 어필을 하시는 게, 왜냐면 그룹 프로젝트라든가 산업협력 과제를 통해서 나는 내 목표를 이루었다는 결과가 정말 나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라면은 그 정도로 어필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항목은 사실은 지원자의 가치관도 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담겨진 핵심입니다. 때문에 작성 팁을 보시면은, 자, 제가 감히 한번 적어봤는데 1번 직무 역량, 지원 동기에서 자유로운 항목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무랑 그리고 지원 동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지원 동기, 직무에만 연관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혹은 가족과의 사랑, 그리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항목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였냐면 100번의 소개팅 끝에 여자친구를 얻게 되었다. 외모는 정말 모자란 게 없는 친구였는데 여자만 만나면은 정말 힘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무엇이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정말 참고를 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100번의 소개팅 끝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다 라는 내용을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본인만의 최고의 가치를 설정해라. 그 말은 뭐냐? 도전이라는 키워드, 이 DNA를 키워드로 잡으실지, 아니면 협력, 현대자동차 역시 완성차 회사이기 때문에 주변의 기타 계열사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회사죠. 현대자동차는 독자적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회사예요. 따라서 이런 기타 계열사라든가 혹은 각각의 직무에 따른 부서 간의 협업 내용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설정하셔서 제시를 하셔도 좋고, 일단 그런 가치관을 선택하셨다면은 그 가치관을 설정하게 된 상황을 제시를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결과나 느낀 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치관은 어떻게 되었고 그 느낀 점이 인재상과 어떻게 부합을 해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적은 거는 뭐냐면, 이 가치관 최고의 순간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업 성취 내용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수행의 내용, 혹은 조직에서의 보람, 개인적인 목표 달성, 이러한 최고의 순간을 설정을 하실 수 있죠. 이 개인적인 목표 달성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개팅을 100번,
그리고 결국엔 멋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이러한 목표적인 내용도 이러한 항목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억지로 직무와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혀 맥락이 없는 문제로 자소서 기입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순간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그 최고의 순간의 키워드를 먼저 제시한 후에 상황과 느낀 점 그리고 인재상과의 부합도를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항목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현대자동차냐라는 걸 묻는 건데 이 항목을 보고 굉장히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항목은 뭘 묻는 거냐면 네가 왜 하는데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입니다. 앞서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얘는 1번 항목에서 이 학생은 우리 현대자동차에 와서 잘 조직에 적응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도전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열정적이게 만들어내겠구나라는 가치관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얘가 진짜 그럼 왜 우리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는 데를 약간 돌려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 회사에서 지원하던 것처럼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되 회사적인 접근보다는 산업적인 접근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회사를 선정하게 되는 이유는 어떠한 산업,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자동차 산업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시를 하셔야죠. 따라서 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안하시고 직무에 대한 관심 플러스 현대자동차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와 결합을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 관심의 중앙에는 현대자동차의 어떠한 키워드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직무 역량을 키웠고 현대자동차의 이 키워드와 나의 직무 역량이 결합을 해서 어떠한 미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적었는데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야 너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직면한 키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직무 역량이 여기에서 부합돼서 앞으로 너희들이 목표로 하는 키워드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 미래적인 제안 방식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셔야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니들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는 형태로 미래 포부를 작성하시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자동차 직원들인데 여러분들이 감히 어디서 야 니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접근은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자, 회사 선택 기준을 진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두 번째 적어놨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복지를 갖춘 회사에서 도전을 하겠다. 그게 도전이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 된대. 그래야만 내가 도전을 하겠대. 말이 돼요, 그게? 그쵸? 도전이라는 가치는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때문에 절대로 두 번째부터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안정적인 상황,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멋지게, 이 말을 멋지게 포장하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5대 자동차 회사이다. 그래서 제가 1번에 적어놓은 내용이 이런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밸류, 가치에 편승해서 나는 현대자동차를 더 멋진 회사로 만들겠다.
너 필요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현대자동차를 선택을 했는지 이유는 이러한 형태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도전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제가 아니죠. 이 현대자동차는 그러한 학생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보통 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과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직무 적합성이죠. 이제 직무에 대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현대자동차 진짜 직무 빼놓고는 보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1번 내용이 좀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만큼 직무를 좀 강조를 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본인이 적합하다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자, 이 항목 뭐죠? 당연하게 직무 역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항목을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교육을 또 받아서 여러분들은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에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크루트 사이트에 있는 기업 분석 촬영편에서 말씀드린 한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친구는 자기는 브라질 혹은 남미 시장에서 근무를 하겠다. 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떤 기업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는 LS전선에 입사하면서 LS 엠트론이라는 회사의 트랙터 파는 회사죠.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 회사가 첫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브라질 시장에 이 신입사원을 보내서 첫 번째로 신입사원이 매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담당 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10년이 넘게 15년이 넘게 일하는 도중에 신입사원이 신규 시장에서 첫 매출을 만든 건 이 친구가 처음이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바로 실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인재가 정말 필요한 거죠. 따라서 그건 특히나 기간산업을 유지할수록 그건 더욱더 명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는 신입사원 지원하는데 내 역량, 내 경험 어딨어? 뭐 내가 경력직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작성 팁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2번 항목 플러스 직무에 대한 역량을 제시하는 항목이다.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현대자동차를 선택했는지를 그 항목에 속아들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다면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어떠한 직무에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어필을 하실 때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직무에 대한 관련 지식은 이러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지식을 갖추게 된 경험은 이러했고요. 이러한 결과적인 내용이 조직에서 융화를 하는 태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나만의 성장과 나만의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과 함께 발전하고 조직의 보람이 나의 보람과 직결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굉장히 읽기 편한,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건 가독성은 반드시 높여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not to do, 근거 없는 경험, 직무 능력, 열거, 이거는 계속 제가 적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사에서 보는
인사 담당자 혹은 이 자기소개서 이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자격증이 중요치 않다는 거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주니까 이 자격증은 이 지원자의 역량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모르는 담당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제시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계시죠.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된 관심을 정도를 어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정도. 그건 따로 뽑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역량을 나열하시는 건 절대 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스. 모비스 진짜 가고 싶어 하시죠. 저도 이쪽 부품 AS를 많이 받고 있는데 비싸. 그렇죠? 어쨌든 모비스 정말 가고 싶은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다음 자기소개서 항목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모비스는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 동기.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깔끔해. 네가 왜 현대 모비스에 지원하느냐? 그렇죠? 당연히 지원 동기를 묻는데, 자, 여기서 받아들이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자동차 그 많은 계열사 중에서 네가 왜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사를 지원하게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 분야에 대한 적합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뭐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자, 작성 팁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제가 현대자동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역량의 지원 동기. 자, 지원 동기는 산업,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작성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직무 역량 위주의 지원 동기 접근 방식을 선택하길 권해드릴게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공은 어떻게 되었고 경력은 어떻게 되었고 계속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라는 걸 알게 됐고 완성차가 아닌 현대 부품사에서 어떠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두 번째 작성했는데 완성차가 아닌 부품사를 지원한 이유.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들어가면 정말 좋죠. 현대 모비스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캐치 프레이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CNC 350, 그 다음에 시스템 경영. 마지막 이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현대 모비스에 접근하시는 이유가 살짝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뭐죠? 현대 부품이라는 거는 정말 신뢰가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죠. 완성차가 나가 있어서 AS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품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납품 기일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부품사로서 존재하는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모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글로벌 세계 전 어느 시장이든 간에 48시간 내에 부품을 조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현대 모비스에서 가치 중에 핵심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 정도를 녹여내신다면 이러한 내용, 이러한 키워드와 동시에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만의 경쟁력.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 항목 여러분도 아시죠? 직무 역량. 현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역량. 남들과 뛰어난 나만의 경쟁력. 그게 뭐냐? 직무 역량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거를 리더십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회사에서는 조직 융화력이 조직 융화가 핵심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뛰어당기는 애들 원하지 않아요. 물론 도전적인 인재를 선호하긴 하지만 그 도전적인 기본 바탕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항상 명심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 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아닌 반드시 직무 관련 경험이 녹아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경쟁력의 키워드를 한번 쭉 작성을 해보세요. 나의 경쟁력은 뭐 어떠한 직무에서 어떠한 경험이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경험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했고 이 경험이 어떻게 나의 경쟁력으로 갖출 수 있었다. 자,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의 키워드, 앞서 말씀드린 것 있죠. 그런 키워드와 자신의 경쟁력이 어떻게 부합할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모비스의 키워드는 뭐 품질 관리, 시스템 경영, 그리고 신뢰, 혹은 제가 밑에 지금 적지 않은데 뭐 이제 지능형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현대 자동차의 부품사는 완성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완성차인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가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친환경 자동차, 커넥티드 카 혹은 이러한 키워드에서 현대 모비스가 어떠한 미래 전략의 키워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내신 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뽑아낸 여러분의 경쟁력이 어떻게 부합을 해서 미래 가치는 어떻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 경험 근거는 반드시 주제를 말씀하시고 임무와 수치, 날짜 좀 더 체계화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이런 수치적인 표현을 하신다면 가독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성도 높아지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 마라.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 학생들 정말 리더십 진짜 좋아해. 의사소통 리더십 100이면 100, 조직 활동을 했을 때 갈등이 있었다. 근데 나만의 리더십으로 해결했다. 라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제. 따라서 할 말이 없다 라면은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라든지 에이스 부품 영업관리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실 때 영업관리, 에이스 부품의 영업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에이스 부품이라든지 혹은 현대모비스의 계열사, 즉 완성차 부분에 납품하는 이런 모듈형 영업관리인지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일반 서비스 부품 에이스를 선택을 하셨다면 모비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접근 방식이 미래의 키워드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태로 영업관리를 지원하겠다, 나의 직무 역량은 어떻게 된다 라는 걸 어필하시지 리더십 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 및 목표죠. 희망 직무와 연관된 여러분들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 미래 전략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 창의적인 거를 강조를 한다고 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다가 창의적이게 떨어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키워드를 명시하시고 이 미래 전략에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 이해도는 나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을 나는 이렇게 한번은 해봤다라고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자, 작성 팁을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미래 전략의 키워드 밑에 적어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지능형 전력 모듈, 친환경 자동차,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커넥티드 차, 완성차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에 대한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는 모비스에서도 역시 지능형 전력 모듈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와 마찬가지인 신뢰에 관련된 것인데, 연간 확정량의 발주 및 FBO라는 건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설명을 듣고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 지금. 농담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종된 차량들이 있죠. 근데 모비스는 완성차의 입장에서는 단종된 차량일지라도 모비스는 AS 부품을 반드시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종된 상품이면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 것인데 이러한 줄어드는 수요량에 맞춰서 모비스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확정량을 미리 발주를 해주고, 그리고 FBO는 뭐냐면 단종된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 그 수요가 완전히 없어졌을지라도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필요한 적정량의 부품을 제공을 한다. 왜? 신뢰성이 핵심이니까 모비스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시되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지 마시고 이런 키워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의 직무 역량이 이러한 키워드에 어떻게 융합될 것이며 미래 성장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미래적인 지향을 표현하시되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갖추셔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전략과 직무 역량, 그래서 미래의 성장, 발전은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이었고, 정말 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서 다 다뤄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앞으로의 다른 회사들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현대그룹의 자기소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있을 인적성 검사 면접까지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